지금 다 드렸죠, 선생님? 자, 그 문제 드린 거에 맨 마지막 페이지 볼게요. 제 사작업만 할 겁니다. 준비됐나요? 자, 차트의 문제를 보면 차트 종류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작업하시오. 데이터 범위 제1작업 시트 내용을 이용하여 작성하시오. 위치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4작업으로 시트 이름을 바꾸시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로축에 있는 출력 형태, 그러니까 출력 형태의 모양을 보고 내가 그 만들어야 되는 차트의 모양새를 일단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범내에 있는 게 뭔지 좀 보고요. 그리고 그걸 보고 이제 1작업에서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자, 지금 보면은 선생님 가로축에 있는 게 카네이션이고요. 그리고 범례에 있는 게 적립금 판매 금액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카네이션이 써져 있는 게 품목면 부분이라 C4부터 C12까지 드래그를 하고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범례에 보면은 적립금이 써져 있네요.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적립금 부분인 G4부터 G12까지 드래그. 자, 그 다음 계속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범례 판매 금액도 있죠? F4부터 F12까지 드래그 해줍니다. 아니,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하면 안 되고, 여긴 처음 거는 그냥 드래그. 그 다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두 번째부터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위에 메뉴 삽입을 클릭합니다. 위에 메뉴 삽입 클릭. 자, 그리고 오른쪽에서 여기 추천 차트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찾았나요? 추천 차트를 클릭을 하고 자, 그러면 차트 삽입이라는 창 뜨죠? 여기에서 모든 차트를 눌러줍니다. 시험 문제는 무조건 차트가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이 모든 차트에서 맨 아래 왼쪽 하단에 혼합이라고 써져 있는 거 있어요. 걔를 선택을 해줄 거예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판매 금액 적립금 범내에 써지는 단어가 있는데요. 출력 형태를 보면 적립금이 먼저고 판매 금액이 나중인 걸 알 수 있고요. 적립금이 막대 그래프고요. 판매 금액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에요. 그죠? 그래서 적립금의 차트 종류를 클릭해서 뭘로 바꿔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바꿔줘야 돼요. 다시 여기 적립금 부분에 꺾은 선형이죠? 얘를 클릭을 해서 맨 위에 묶은 세로 막대형 맨 첫 번째 겁니다. 이걸로 클릭해 줍니다. 했나요? 그럼 머리를 빼고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취소 누르고 다시 해주세요. 머리부터 품목분. 네. 그 다음에 판매 금액이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이죠?
이거. 네. 네. 바뀌었죠. 자, 판매 금액이 표시에 있는 꺾은 선형이에요. 그래서 묶은 세로 막대요. 요거를 판매 금액 오른쪽에 있는 얘를 표시기에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항상 시험 문제에는 표시기에 있는 꺾은 선형은 뭘로 한다 그랬어요? 고조축으로 지정을 해줘야 돼요. 자, 얘가 7번 조건에 항상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바뀌지 않으니까 그냥 외워라. 보면 판매 금액의 계열 타츠 종류를 표시기에 있는 꺾은 선형으로. 우리가 지금 판매 금액 표시기에 있는 꺾은 선형을 바꿨죠. 그리고 뭘로 하래? 보조축으로 지정하래. 그래서 보조축까지 체크를 해줘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그럼 차트 만들어졌죠? 얘를 이제 이동을 시켜줄 건데 위에 상단에 차트 디자인에 오른쪽 맨 끝에 보면 차트 이동이라고 있어요. 있나요? 차트 이동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창이 하나 떠요. 그리고 제4작업 시트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새 시트를 클릭하고 차트 대신 제4작업을 써주세요. 새 시트를 클릭을 하고 제4작업을 써줍니다. 차트 1을 지워야죠. 지우고 제4작업 쓰세요.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1작업 앞쪽으로 4작업이 생기거든요. 이 위치를 드래그해서 3작업 뒤로 옮겨줍니다. 그냥 끌어다 놓으시면 돼요. 요거 끌어다 놔주세요. 그러니까 막대 그래프가 출력 형태보다 좀 많은 것 같아. 많이 많은 것 같아요. 항상 몇 개가 빠진다고? 2개가 빠진다고. 가로 쪽을 보고 판단하시면 되거든요. 자, 수국 있어요? 없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면 깔때기 그림 있죠. 이거 클릭하시고 수국에다가 체크를 풀어줍니다. 풀었나요? 그 다음에 카네이션 있나요? 장미는 몬스테라요. 작약 버터플라이 그건 없죠. 그래서 버터플라이 체크 풀어주고요. 그럼 우리 2개 다 뺐네요. 그럼 왼쪽 하단에 적용을 눌러줘요. 깔때기 그림 다시 누르면 요 옆에 떠 있는 창 없어집니다. 수국 체크 풀고 버터플라이 체크 풀고 다시 잡아요 마우스. 버터플라이 체크 풀고 적용. 난 이거 다시 눌러요. 자, 그 다음에 조건에 보면 차트 디자인은 항상 레이아웃 3번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위에 차트 디자인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왼쪽에 빠른 레이아웃 클릭하고요. 자, 그리고 레이아웃 3번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조건에 보면 스타일 1도 있거든요. 4번째 조건에. 이 스타일은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되어 있으니까. 빠른 레이아웃 3번 클릭. 거기까지만 했어요. 빠른 레이아웃 3번. 얘는 스타일이에요. 스타일은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지금 4번 조건까지 끝난 겁니다. 5번 읽어볼까요, 선생님? 시작. 영역 서식, 차트 글꼴 굴림 11포인트,
채우기 효과, 질감, 파랑, 박엽지. 차트 영역에 글꼴을 뭐 넣어달래요? 굴림의 11포인트. 마우스를 올려놨을 때 이렇게 차트 영역이라고 뜨는 게 있어요. 옆으로. 그 부분을 딱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홈으로 가서 글꼴을 굴림의 11포인트로 바꿔줍니다. 마우스 올려놨을 때 차트 영역이라고 뜨면 여기 차트에다 마우스 올려놓으면 옆에 차트 영역 떠요. 클릭을 해요. 그리고 홈으로 가서 굴림 11포인트 하시면 돼요. 아니. 마우스로 올려놔요. 차트 영역이 뜨죠? 클릭을 해요. 그럼 홈으로 가서 굴림 11포인트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위에 메뉴 서식 클릭하고요. 도형 채우기에 가시면 거기에 파랑 박엽지라고 있어요. 도형 채우기, 맨 아래 질감, 파랑 박엽지. 일전에 선생님 제가 차트 할 때 시험 문제가 파랑 박엽지 혹은 분홍 박엽지만 나온다 그랬었죠. 그래서 저 자리 위치 외워주세요. 5번째 줄의 첫 번째가 파랑 박엽지. 되돌리기 하면 돼요. 빠르게. 서식에 가서 도형 채우기 클릭하셔야 선생님. 파랑 박엽지 클릭하세요. 질감 여기가 파랑 박엽지.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림 채우기 흰색 배경 1이거든요. 여기가 그림 영역이에요. 마우스 역시 올려놨을 때 옆으로 그림 영역이 뜨면 클릭하시고 뭘로 채워달래요? 흰색으로 채워달래요.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 넣어줍니다. 그림 영역 클릭, 그림 흰색. 되돌리기 하시고요, 선생님. 뭐 누르셨을까? 거기가 아니고 여기 도형 채우기, 질감, 파랑 박엽지. 여기 클릭, 도형 채우기, 흰색. 클릭, 마우스 이렇게 올려놓으면 차트 영역 뜨죠? 그럼 클릭, 도형 채우기, 질감, 파랑 박엽지. 빠졌던데? 그림 영역 클릭, 도형 채우기, 흰색. 그러면 선생님 차트 영역에다가 흰색 넣은 거예요. 됐나요? 아니요, 했어요. 선생님 앞에 봐요. 저랑 똑같죠 지금? 응? 자, 이제 6번 읽어볼게요. 자, 6번 제목 서식. 읽었다는 거에 의의를 둡시다. 이게 시험 문제 푸실 때요. 워낙 많이 풀어보니까 그냥 외워버리시거든요. 그러면은 외울 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습관적으로라도 문제를 조금 읽어주셔야 돼요, 선생님. 저도 수업할 때 계속 읽잖아요. 다 외웠는데도 읽는 거야, 저도. 이해되시죠? 자, 차트 제목. 여기에 차트 제목 써져 있는 데 있죠? 차트 제목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홈으로 가서 글꼴 굴림에 글자 크기 몇 포인트래요? 20포인트. 근데 굴림은 되어 있으니까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글자 크기 20포인트 바꾸고 그 다음에 굵게가 있죠? 요 진하게 써져 있는 게 굵게입니다. 굵게 넣어줄게요. 자, 굴림에 20포인트 굵게 넣었다면 뒤에 조건에 채우기 흰색 배경 1, 테두리 1 써져 있죠.
테두리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서식에 가서 도형 채우기에 흰색 배경1을 넣어줄 건데 이 테마색에 맨 위에 첫 번째 있는 게 흰색 배경 1이라는 색깔이에요. 얘 이름 자체가. 마우스 2초 이상 올려놓으면 흰색 배경 1이라고 뜹니다. 얘를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 클릭하시고 검정색 넣어주세요. 어머머머. 자, 그래서 도형 윤곽선 검정색을 넣어주면 얘가 조건이 테두리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제목 뒤에다가 클릭을 하면 커서가 생기거든요. 지워주시고 꽃다발 및 화분 판매 현황 써주시면 됩니다. 차트 제목을 클릭, 아니, 선생님 집중. 저한테 집중. 차트 제목을 클릭을 하고 해야 된다. 안에서. 지금 마음만 급해, 우리 선생님. 이걸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글자 쓸까요? 꽃다발 및 화분 판매하라. 됐나요? 어쨌든 다 됐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거 넘어갈게요. 서식. 판매 금액의 계열 차트 종류를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요거는 했죠. 그래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 계열 출력 형태를 참조하여 표식 세모 크기 10과 레이블 값을 표시하시오라고 있어요. 여기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인 표식 먼저 바꿀 건데 이때 말하는 표식이 이 점을 말해요. 이 점이 표식이에요. 그래서 이 점에다가 클릭을 하고 그러면 모두 다 점이 선택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 맨 아래 데이터 계열 서식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창이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고 떠야 돼요. 여기 여기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고 뜨나요? 자, 그러면 요 아래쪽에 이제 채우기 및 선이 있는데 요 채우기 및 선을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표식 클릭하시고 표식 옵션을 클릭을 합니다. 채우기 및 선, 표식 클릭, 표식 옵션 클릭. 자, 그럼 기본 제공에 형식이라고 있는데 얘를 거기에 나와 있는 모양 세모로 바꿔주시고요. 크기는 10으로 바꿔줍니다. 출력 형태에 보면 요 28,000 써져 있는 거 있죠? 이게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해요. 이 28,000은 적립금은 700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니까 적립금 값이 아니고 판매 금액에 대한 값이겠죠? 그래서 이 꺾은 선형의 표식을 클릭을 해줘요. 얘를. 요거를. 그 다음에 한 번 더 클릭을 하시면 얘만 크기 조절점이 떠야 돼요. 다른 건 없죠? 다른 표식에. 이 상태에서
점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아래서 세 번째 데이터 레이블 추가 클릭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옆에 생겨요. 됐나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눈금선, 선 스타일, 파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눈금선이거든요. 그래서 요 눈금선에다가 클릭을 하고 그러면 양옆에 이렇게 점점점점이 떠요. 그럼 잘 선택한 거고요. 돼 있나요? 그리고 서식에 가서 도형 윤곽선 일단 자동을 넣어줄게요. 왜 그러냐면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색깔이 검정색이지 않으면 안 보여서 그래요. 그래서 검정색으로 바꿔주고 다시 한번 도형 윤곽선 아래서 대시 위에서 네 번째 파선 넣어줍니다. 그러면 막 점선으로 바뀔 거예요. 됐나요? 뭐라고요? 도형 윤곽선 아래서 두 번째 대시 요거 파선 검은색 먼저 넣고 그렇죠. 그 다음 도형 윤곽선 다시 누르고 대시 파선 네. 네. 자, 그 다음 어디 갔어? 축,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라고 돼 있는데 축은 세로축, 보조 세로축, 가로축을 뜻합니다. 그래서 세로축을 클릭하고요. 그 다음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색을 눌러주면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여기에 검은색 선이 들어가요. 가로축도 클릭해주고 도형 윤곽선 검정색 그럼 여기에 검정색 선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조 세로축 클릭해서 도형 윤곽선 검정색 눌러주면 여기도 선이 들어가는데 이때 오른쪽을 보고 있는 눈금도 생기게 돼요. 여기 출력 형태에 보면 눈금이 꼭 있거든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리고 출력 형태를 보시면 오른쪽에 보조 세로가 6,000씩 띄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들어진 거는 5,000씩 띄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보조 세로축 값을 바꿔줄 건데 클릭을 하면 오른쪽에 축서식으로 창이 바뀌어요. 이렇게 돼 있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보면 축 옵션이라고 있죠. 축 옵션 클릭. 자, 그리고 바로 아래 축 옵션 글씨 눌러주면 펼쳐집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요게 최소값이고요. 맨 아래가 최소값, 맨 위에가 최대값이에요. 최소값은 0이 맞아요. 그리고 최대값도 3만이 맞아요. 근데 기본 단위가 다른 거거든요. 기본 단위 얼마씩 띄고 있어요? 6,000씩. 그래서 여기 기본은 6,000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엔터 하시면 바로 바뀌는 게 보여요. 6,000 쓰고 엔터. 공 하나 더 엔터. 네. 바뀌었죠? 됐나요?
아예 어렵다. 자, 그 다음 이제 8번 범례할 거예요. 범례는 요걸 말하는데 범례명을 변경하고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라고 써져 있어요. 이 판매 금액이 한 줄로 써져 있는 이유가 범례명을 바꿨기 때문에 한 줄로 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범례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요. 맨 아래서 세 번째 데이터 선택을 눌러줍니다. 됐나요? 그럼 창 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판매 금액을 우리가 글자를 바꿀 거잖아요. 판매 금액 단위원 글자에다 대고 클릭합니다. 옆에 체크박스에 클릭하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리고 편집 눌러줘요. 그러면 계열 이름에 제1작업이라고 써져 있는 얘를 지우고 우리가 쓰는 거예요, 직접. 판매 금액 단위원. 이렇게. 판매 금액 단위원을 직접 입력을 해줘요. 이렇게. 다 지우고 판매 금액 단위원을 직접 써요. 확인을 눌러주시고 또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확인 2번 누르는 거예요. 확인 또 누르세요. 그럼 또 하면 돼요. 자, 그럼 다 됐고요. 이제 9번 조건. 도형, 말풍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삽입한 후 출력 형태와 같이 내용을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오른쪽에 말풍선을 넣어야 돼요. 위에 메뉴 삽입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 보면 도형 있거든요. 도형 클릭하시고 그럼 펼쳐져요. 도형 나와요? 자, 그리고 거기에 맨 아래 보면 설명선이라는 탭이 있고 앞에서 2번째 거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입니다. 얘를 클릭을 해줘요. 찾았나요? 자, 그리고 숫자 옆에 있잖아요. 레이블 옆에. 그래서 이 부분에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려주세요. 됐나요? 자, 그런 다음에 이거 아래쪽에 보면 노란 색깔 점 있잖아요. 얘가 모양 조절점인데 얘를 왼쪽으로 이렇게 당겨줍니다. 크기 조절점 이용해서 최대한 모양을 비슷하게 맞춰줍니다. 이 흰색 점에다가 마우스를 정확하게 올려야 되는데 앞에 잠깐만 보실래요? 막 하실 때 정확하게 안 올리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되돌리기 하셔야 돼요. 이거 원래대로 못 돌려요, 선생님. 조건을 이 기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꼭 되돌리기로 해주셔야 돼요. 자, 위치랑 크게 맞추셨나요?
자, 그러면 도형을 그리면 위에 세이프 형식이라는 메뉴가 생기고 세이프 형식 클릭하시고 여기 왼쪽에 도형 스타일에서 위로 화살표를 한번 눌러주면 하얀 색깔로 바뀌어요. 요 화살표 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무 색깔이나 클릭하시면은 흰색에 검은 색깔 글자를 쓸 수 있는 도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맨 위에 줄 요거 나오잖아요. 이 중에서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있자. 세이프 형식. 얘를 크기 먼저 조절하셔야 돼요. 크기가 너무 커요. 출력 형태와 동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크기 조절점으로 모양 해주고 노란 색깔 모양 조절점으로 이렇게 당겨서 여기 위에서 꽂히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위에 세이프 형식 메뉴 들어가서 위로 보고 있는 화살표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 중에서 아무 색깔로 클릭. 도형 모양부터 먼저 해야 돼요, 선생님. 보시면 모양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크기 조절점으로 크기를 조금 더 조절해주고 그 다음에 세이프 형식에서 얘 화살표 누르면 이거 나오죠. 아무 색깔이나. 크기 너무 작아요, 선생님. 작게 그리는 것보다는 크게 그리는 게 좀 낫습니다, 선생님.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최대 판매 금액을 쓰면 돼요, 그냥. 클릭하고 최대 판매 금액을 쓰세요. 클릭하고 최대 판매 금액을 써주세요. 했나요? 자, 그러면 글자가 왼쪽 위에 써지죠? 여기 오른쪽에 비어있는 부분 있죠? 크기 조절점이나 이 비어있는 부분에 클릭을 하고 홈에 가서 글꼴을 굴림에 11포인트 가운데 맞춤을 둘 다 해줍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런 조건이 써져 있나요, 문제? 안 써져 있죠. 근데 해야 돼요. 가운데 정렬을 해줘야 글씨가 정중앙에 오기도 하고요. 이거 말고 굴림의 11포인트는 안 해도 감점이 없는데 해주시는 게 좋은 게 이게 글자가 길면 좀 잘리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글씨가 없어지거나 두 줄이 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글꼴을 굴림으로 바꾸면 그 현상이 없어져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뭐 크게 만들면 크게 문제 없으니까 글꼴은 안 바꿔도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은 이게 100점 받아가실 수 있어요. 자, 저장 누르시고요. 쉬는 시간 좀